안녕하십니까. 1주차와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미애 교수입니다.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고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좌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이에 대한 핵심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 시대를 진단해보고 미래 사회를 예측해서 여러분 각자의 전공 분야와 융합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특징, 이를 이끄는 핵심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직업군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1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를 학습한 후에는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특징, 산업혁명의 변천 과정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직업군 탐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융합기술과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산업혁명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용어가 되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포럼의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로 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일상의 삶은 4차 산업혁명의 지배 속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영어로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기 때문에 약어로 WEF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포럼은 1971년 경제학자 크라우스 슈밥이 창설한 유럽 경제 포럼에서 출범한 국제기구인데요. 전 세계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그리고 저널리스트 등 약 2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에는 1971년에 창립한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어떤 경제 문제보다도 그 당시 이미 독일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룰 필요성을 세계 지도자들이 절실히 느낀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배경을 보면 독일은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미래기술 정책 하이테크 스트레이티지 2020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2011년에는 하이테크 전략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업 4.0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조업 4.0 전략은 새로운 스마트화를 추구하면서 스마트 공장 건설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즉 사물 인터넷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사물들이 상호 통신하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지능화된 스마트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물 인터넷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능화된 스마트화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동화하고는 확연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보스 포럼의 주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로 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포럼 이후에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표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시작과 함께 출현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산업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업혁명, 영어로는 The Industrial Revolution인데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improvement가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면 혁명, revolution은 질적 변혁, 혁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적 혁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산업 구조와 사회 경제 구조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치 구조와 산업 주체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1차 산업혁명에서 왕족과 귀족의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가가 사회 주도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정치 구조와 산업 주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즉 그동안에는 왕족과 귀족이 지배 계층이었지만 자본가가 지배 계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요. 그럼 산업혁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기존 산업 구조로는 수용이 불가피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 전반에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적 변화에 따라서 기술 산업 구조도 변하게 되고 고용 구조와 직무 역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자신도 변화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즉 그전 산업혁명 시대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춰야 할 직무 역량만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없고 따라서 이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추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가야만 되는 것이겠죠.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한 생산의 기계화가 실현된 단계이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된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단계이고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지능정보 사회가 실현된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힘으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생산의 기계화가 실현된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784년에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간의 수공업 중심의 생산체제가
공장 생산 체제로 변화된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도로와 운하의 건설, 철도의 설치 등과 같은 교통수단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에 시작되어서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로 전기 에너지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진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속적인 조립 라인을 구축합니다. 1879년 에디슨이 백열등을 개발하는 것을 계기로 전기 시대가 시작된 시기이고, 전화와 무선전신, 라디오 등의 통신 기술이 이때 시작되었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실현된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와 자동화 등 정보기술, 즉 IT와 정보통신기술, ICT 시대의 개막을 알렸었는데요.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 시대로 생산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단계이기도 합니다. 1946년에 애니악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에 1976년에는 애플 컴퓨터, 그리고 이후 1981년에는 IBM 호환용 PC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컴퓨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69년 알파넷으로부터 시작된 인터넷도 기능이 확장되면서 1994년에는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바로 3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것인데요. 과학과 기술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시기였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된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반에 시작되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지능정보 사회가 시작된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다른 점이 바로 지능,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인데요. 물론 정보의 개념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빅데이터의 개념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는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수집했던 정보가 이제는 다양한 사물들, 즉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냉장고, TV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센서를 활용한 일반 사물들을 통해서도 정보가 수집되고, 또 이러한 사물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수집된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사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기계의 관점에서 지능이 추가되어 제2의 기계시대, 그리고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고 정보의 개념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보의 관점에서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인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재가 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의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2016년 시우스 다보스 포럼에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인 정보통신기술, 즉 ICT의 기반 아래 지능, 인텔리전시와 새로운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융합된 지능정보 사회, 즉 제2의 정보혁명, 제2차 기계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1차 정보혁명의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정보혁명 사회의 재탄생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새로운 정보 기술의 바탕을 둔 정보 사회가 아닌 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 사회인 것이죠. 또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이며 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디지털화 혁명을 기반으로 모든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논문이나 저서들을 통해서 다양한 특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본 강좌에서는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 저서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강연 등을 통해서 언급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속도,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적 충격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는 달리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며 거대한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도 사회 전체 시스템 변화를 수반하는 혁신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시스템적 충격 또한 대단할 것이라 했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 기술 발전이 아닌 포괄적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로봇,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수많은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 기술 혁신은 개별적 기술 발전이 아닌 수많은 분야와 끊임없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과학기술이 결합해서 더욱 강력한 포괄적인 변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의 변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대다수도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승객과 차량을 직접 연결해주는 모바일 서비스인 우버 등이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사례들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혁명이고 모든 것의 경계가 희석되는 사이로의 변화를 이끄는 혁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인문학, 사회학, 과학, 공학 등의 경계가 희석되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SNS 등을 통해 형성된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티 세계와의 경계도 불분명해지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창의성과 혁신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의 기술과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모습마저도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등장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술적 관점에서 초연결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등으로 특징 지우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초자동화, 초고속화 등 다양한 키워드들도 있지만 본 강좌에서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의 관점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이로의 변화이며 모든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초연결화의 특징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연결화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즉 Io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으로 사물과 사람, 시스템, 정보 자원 간의 연결성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 세계의 모든 것과 사이버 세계까지를 융합하는 새로운 초연결성을 추구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으로 묶여있는 가상세계 속의 사람과 사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 시스템들까지도 연결하여 소통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자동화에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연결성은 또한 데이터 빅뱅 시대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마 그룹 회장인 마윈은 이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고, 가트너 연구소장 패트릭은 빅데이터를 21세기 원유에 비유했습니다. IBM CEO 로메티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이다 라고도 했죠. 이와 같이 초연결화는 결국 전면적 디지털화의 기초에서 물리세계와 사이버세계 그리고 가상세계의 경계를 소멸해서 결국에는 초연결화와 더 나아가 초융합화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은 초지능화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성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 순환 구조 속에 주어진 임무 수행을 통해서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스마트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스마트해지는 것과 유사한 방법인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며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창의성과 혁신성까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사물 인터넷이 생성한 아주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순환 구조 속에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이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경험과 학습으로 점점 스마트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많은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레일 커즈웨일은 2045년쯤에는 기계가 인간 두뇌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사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바로 2016년 초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며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알파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능력을 지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을 하는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입니다. 알파고가 바로 딥러닝을 통해 기존의 3천만 기보를 인지하여 학습하고 여기에 승률까지 계산해서 다음 착점을 골랐었는데요. 실은 알파고는 1000여 대가 넘는 중앙처리 장치로 구성된 컴퓨터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슈퍼컴퓨터이며 여기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연산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지능화 사례는 IBM 창업자의 이름을 따 만든 인공지능을 탑재한 IBM 왓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왓슨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서 인간의 능력을 여러 분야에서 이미 넘어서고 있고 2016년 의학 분야에서도 96%의 암 진단 정확도를 보이면서 전문의의 진단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80%의 의사가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배우는 능력인 학습을 통해서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이제 산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과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과 협력할 수 있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사의 페퍼가 바로 이러한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페퍼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인간과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표정과 목소리 등으로 감정과 반응을 인지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수록 상대방을 더 많이 알게 되는 학습하는 로봇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사회 곳곳에 과학 공상 영화에서와 같이 로봇과 대화하며 로봇과 공존하는 현실은 먼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는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벤츠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음악과 뉴스 등 고객 선호도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디터 제제 메르스테츠 벤츠 회장이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자동차는 이제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고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창의성과 예술 영역에까지 발을 내딛었는데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렘브란트 박물관과 손잡고 바르크 대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을 컴퓨터로 재현하는 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렘브란트 작품 346개를 먼저 학습하게 한 후에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글은 2016년 6월 음악과 미술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머젠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첫 작품으로 아주 훌륭한 피아노 연주곡을 공개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 예술이나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글은 또한 인공지능 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소설 1만 2천 권을 학습한 후 인공지능 연애 소설도 지필해 공개하였는데요. 구글 번역기도 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초지능화 사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융합화입니다. 모든 변화를 이끄는 기저의 동의는 바로 초융합화인데요. 기술 간의 융합, 제품 간의 융합, 공간의 융합, 지식과 학문의 융합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고 디지털 융합을 넘어서 산업 간의 융합으로 확대되어 융합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 산업 융합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등과 IT의 결합 등으로 각각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본 인공지능이 그린 렘브란트 초상화, 연애소설, 피아노 연주곡 등의 테크아트 또는 사이아트라 불리는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의 사례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과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술 융합에 시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와 지능화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기술들의 결합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점점 없어지게 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ICT를 기반으로 물리학, 디지털, 나노바이오 기술 등의 과학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기술은 유기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초지능적, 초현실적으로 융합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초현실 세계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융합 사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의 총칭을 의미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요. 즉 O2O는 상품의 구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이죠. 이제는 O2O를 넘어 O4O, 온라인 for 오프라인 서비스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온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닷컴이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고라는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아마존고가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과 다른 점은 입구에 계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존고의 모든 상품 구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즉 오프라인으로 상품 구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방식인 것이죠. 여기 그림에서 늘 등장하는 스마트폰 또한 융합기술의 상징입니다. 고유 기능인 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캐머라, 인터넷, 게임, MP3, 방송, 금융, 쇼핑, 거의 모든 기능을 갖추며 우리 삶의 허브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융합되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음 차시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에서 이미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주차 학습을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